봅시다. 뭐 이거 퀴즈를 좀 풀어볼까? 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xt를 아이겐 시그널이라고 그런다. 이게 뭐 여러분들 아마 행렬을 배웠으면은 아마 이걸 알 텐데, 우리가 x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x라는 벡터로 어떤 a라는 변환을 하고 나면 ax가 나타나는데, 이게 보통은 x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근데 요게 요런 걸 만족할 때, 그러니까 아웃풋이 인풋의 람다 배수일 때, 그때 이 x라는 거, x가 아이겐 벡터가 되고, 벡터라고 보고,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그러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김지우는 무슨 말이야? 교내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급하게 핸드폰 데이터를 켰는데 출석을 못했는데 안 될 거야. 무슨 말이야? 하여튼 뭐 지금 뭐 빨리 보내. 지금 뭐 뭔가 지금 출석했다라는 걸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현재 시간에서.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 YT, 이 아웃풋 YT가 어떻게 돼? 이게 LTI 때 X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웃풋이 우리가 보통 LTI 시스템에서 YT가 아웃풋이 이게 XT에다가 인풋에다가 HT 컨볼루션 이렇게 되는데, 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물론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 이게 뭐 그냥 뭐 이런 거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 h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를 하든지, 아니면 또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h 타우를 하든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보기에는 쉬워 보이나, 실제로 계산하는 건 어려워. 어렵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리가 만무에 xt에다가 k가 이렇게 되는 게 만무에, 이게 대부분 다 안 그렇다고. 이거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뭔가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이제 좋다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보면은, 아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아웃풋이 인풋이 아웃풋이 응? 인풋에, 그러니까 원래 아웃풋은 YT는 원래 X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XT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인풋의 배수, K배 배수로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떤 특이한 어떤 거가 된다라는 거야. 인풋하고 아웃풋과의 어떤 리니어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XT는 딱 하나밖에 없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밖에, 익스포넨셜 ST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 S라는 게 이게 복소수라서, 복소수야. 복소라서 이게 뭐 원래는 뭐 A 플러스 JB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라플라스 변환과 관련지어 설명하면은, 이걸 뭐 원래는 요 정의대로 해보면은 이게 요 두 번째씩, 이게 XT가 익스포넨셜 ST로 해서 요 두 번째씩 여기 대입을 하면은, 이게 YT가 인풋 익스포넨셜 S에 T 마이너스 타우에 H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익스포넨셜 S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 H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상수거든요. 이거는 이 T에 대해서 상수라고.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인테그랄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 익스포넨셜 ST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된다. 요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걸 보니까 요거는 뭐야? K에 대한 수가 아니라 T에 대한 수가 아니라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고. t에 대해서 보면은 상수라고. 그냥 상수라고. 상수. 그래서 이걸 k라고 볼 수 있다고. 물론 s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긴 한데 여기 뭐 s는 여기는 지금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요게 k 베이 exponential st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근데 이 k라는 건, 이 상수는 뭐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건데, 아이겐 밸류는 결국 뭐냐? 이거라고. 이거는 뭐냐? h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게 원래 라플라스가 이걸 알고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니라, 라플라스는 그냥 제안했는데 나중에 20세기 와서 이걸 정당화하려고 이걸 찾아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정확하냐라는 걸 정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복권 해가지고 뭐 숫자 뭐 5개, 6개야 뭐 로또 뽑았는데 그게 1등이 됐다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냥 이게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한 이제 풀의 시리즈형 풀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주파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평면상에서 우리가 x축을 뭐 보고, 우리가 주로 y축을 뭐 이렇게 볼트, 커런트, 뭐 파워, 에너지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게 이 y축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싶은 대상이고, 보고 싶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고, 이 x축이라는 건 보고 싶은 어떤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A라는 학생을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면 영어를 잘하느냐, 아니면 인간성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관점을 넓혀가면 굉장히 좋은데, 불행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 X축으로 잡을 수 있는, Y축은 아무거나 잡을 수 있어. 뭐 볼트나 뭐 커런트나 아니면 내가 아무거나 하나 뭐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T에 대해서까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관점을 T 하나, 우리 전자과에서는 T라는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는, 타임이라는 건 그 이상 다른 관점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이제 대응되는 게 이제 프리퀀시라는 관점이 이제 나오는 거지. 1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 그 정의대로 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의대로 하면 주파수라는 건 초당 흔들리는 정도거든. 정도인데 그게 무슨 관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1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 이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뭐 관점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푸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푸리에 시리즈랑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봅시다. 이게 이거 보면은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쪽 왼쪽 거는 t가 x축이 뭐야? t야. t. 타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타임. 예. 오른쪽 거는 이 f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f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건 소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 소리 S 사운드를 할 때 이거 1번 시그널이고 2번 시그널, 3번 시그널 이렇게 되니까 S 발음을 한 걸 요걸 좀 녹음을 해서 이렇게 이게 저장을 해서 보면은 요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E 사운드, I 사운드, E 사운드, E 사운드, 그다음에 아 사운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게 뭐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뭐 그것도 비슷한, 뭐 이게 좀 말로 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그림 그려서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구분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약간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구분이 된다고. 이게 모양 자체가 이게 넓게 퍼져 있고, 여기는 영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모음 사운드는 영을 중심으로 딱 모여 있지. 유성음이라서 그런데 모음은, 자음은 이제 퍼져 있지.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확실히 구분이 다 가능하냐, 이런 것도 다 좀 할 수가 있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이게 이거랑 1번에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랑 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랑 요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요 왔다 갔다 하려면 풀에 트랜스폼 해야 돼. 이게 풀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게 이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뭐야,
이 타임 도메인하고 이 주파수 도메인이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라고. 하나라고.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동전을 보면은 동전을 던지면은 동전이 있고 헤더가 있고 테일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 앞면 왜 이렇게 안 나와? 뒷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잖아. 하나의 동전이라고. 그냥 이거 하나의 면이라고. 그냥 하나의 면. 이 두 개를 합쳐야지 동전이 된다고. 야, 동전이 된다고. 그것처럼 똑같아. XT하고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XF가 이게 이제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하나라고. 이거 하나의 시그널이고 하나의 신호인데 뭐라고? 하나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시그널이고 타임 도메인. 요거는 주파수 도메인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요 XT랑 XF가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푸리에 트랜스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야. 그냥 이거는 하나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하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이게 하나라고. 이게 동전이라고. XT랑 XF랑 전혀 다른 게 아니라고. XT하고 XF하고 같은 거야. 같은 걸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야. 그걸 헷갈리면 안 돼.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마찬가지야. 자꾸 뭔가 트랜스폼 이렇게 하니까 트랜스폼이 뭔가 변환하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XT하고 XF하고 다르다. XT랑 XS랑 다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같은 거야. 같은 건데 내가 어떤 앞면에서 보느냐 뒷면에서 보느냐 이게 다 그것만 다른 거라고. 그래서 꼭 같다라는 거. 같은 걸 내가 이쪽 면에서 보느냐 저쪽 면에서 보느냐 그것만 다른 거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일단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신호를 볼 때 신호를 딱 여러분들 보자 말자 신호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컨티뉴어스 타임이냐 아날로그 시그널이냐 디지털 시그널이냐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요 일단 구분해. 요거는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냥 XT로 나타나고 이거는 XN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이건 딱 보면 아는 거고 이거 굉장히 치고온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주기 신호냐 피리어딕이냐 넌 피리어딕이냐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피리어딕이 되려면 XT가 어떻게 된다고? X에 T 플러스 T0 요렇게 T 마이너스 T0 해도 요게 안 되는 거. 이거는 XT가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 T0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되면 넌 피리어딕인데 일단 피리어딕이냐 피리어딕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달라져.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야 돼요. 요게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피리어딕이면은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할 때 요렇게 된다고. XT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 XT를 하든지 XT의 제곱을 한다든지 이걸 적분을 한다. 이러면은 한 주기에 대해서 한다고. 한 주기에. 요거는 XT나 아니면 X의 제곱 T나 이렇게 이걸 DT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반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XT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한 주기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한 주기에 대해서 한다고. 한 주기에 대해서. T0에 대해서. 이거 그리고 노멀라이즈 시킨다고 T0로 나누죠. 보통 요렇게 된다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주기 신호일 때는 주로 요게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고 한 주기로 나눠주고 주기가 아니면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나타나 뭔가. 그래서 요걸 좀 이렇게 구분하면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풀의 시리즈하고 이제 풀의 트랜스폼은 풀의 시리즈는 주기 신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 주기 신호에 대해서 요거는 그래서 요 풀의 시리즈 요거 풀의 시리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풀의 트랜스폼인데 풀의 트랜스폼도 또 어떤 특수한 어떤 관계에서 이거 피리오딕 시그널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풀의 시리즈, 풀의 트랜스폼은 피리오딕.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데 요 밑에 거는 좀 이따 내가 다시 와서 설명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돼. 요거를 알면은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이 부분을. 요거를 알면은. 그러니까 풀의 시리즈, 풀의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함수의 내적을 먼저 알면 돼. 함수의 내적.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내적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두 시그널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XT하고 뭐 YT 뭐 두 개의 시그널이 뭐 FT하고 GT라고 합시다. 뭐 여기서 FT 두 개의 시그널이 있어. 두 개의 신호 FT와 GT가 있다. 여기에서 XT랑 GT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XT는 뭐 타임 도메인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GT는 뭐 이렇게 된다 합시다. T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 뭐 V1이 있고 뭐 V2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이거 하다 보면 V1의 뭐 절대값, V2의 절대값에다가 뭐 코사인 세타 이 각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게 뭐 V1이 예를 들어서 x1, x2가 되면은 그리고 x2가 x3, x4라면은 이거 내적이라면은 x1 곱하기 x3 더하기 x2 곱하기 x4 뭐 요렇게 해서 뭐 구하는 게 있는데 이 내적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냐면은 두 벡터 사이에 얼마나 비슷하냐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슷한 정도. 이 두 벡터라는 건, 이 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벡터 간에 비슷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나타낸다. 두 어떤 비슷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두 벡터 간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신호가 아니니까 t에 대한 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잖아. 이 t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가 뭐 계속 하다 보면은 이 ft랑 이 두 개의 시그널 ft와 GT가 얼만큼 비슷한지 이런 걸 나타내야 될 때가 있거든. 얼만큼 를 나타낼 때가 있죠.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걸 계산해야 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요런 시그널하고 뭐 요런 조금 달라지. 요런 시그널은 좀 비슷한데 요런 시그널하고 뭐 요런 시그널하고는 안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정량화된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 비슷한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그래. 함수의 내적. 이 벡터의 내적하고 똑같아. 벡터의 correlation. 이거는 correlation인데 영어로는 correlation. 얼마나 비슷하냐. relation이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relation. 얼마나 우리가 같이 비슷하냐. 뭐 이런 말이야. 내적.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이거는 뭐 수학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떤 벡터랑 어떤 FT랑 GT랑 두 개의 신호가 얼마나 비슷하냐. 요거를 요렇게 나타내. 이렇게 FT, GT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이게 사각 표시로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시그널에다가 어떤 FT에다가 두 번째 시그널에다가 컨주게이트를 해서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근데 이게 리얼 이게 이미지널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컴플렉스 시그널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건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컴플렉스 시그널일 때는 컨주게이트 여기 붙여줘. 그러니까 허수 부분을 마이너스로 해준다고. 허수 부분을.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컴플렉스 시그널이 아니라 리얼 시그널일 때는 그냥 똑같아. 뭐 컨주게이트 해주나 어차피 리얼 파트는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FT 곱하기 G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데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어떤 범위 내에서 A부터 B까지 얼마나 비슷하냐. 요렇게 나타난다. A부터 B까지 요걸 꼭 기억해놔. 요걸 기억해 나오면은 풀의 트랜스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 뭘 말하는 건지. 풀의 시리즈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러면은 FT랑 GT랑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정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은 이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가 굉장히 특이한 함수야.
특이한 신호라고. 어떤 신호라고 이게? 이게 어떤 신호라고? 김대섭. 이게 네. 어떤 신호야? 이게 어떤 신호야? 익스포넨셜 J, 2파이 FT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신호예요.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신호야. 이거 어떤 신호야 이거? 원운동에서 응?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 음, 뭐 하여튼 원운동을 나타내는 등속 원운동을 나타내는데 원운동. 음, 원운동을 나타내는데 이 F에 따라서 F가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1초에 몇 번 도느냐 이 말이지. F에 따라서 초당 F번 돈다. 도는 걸 나타낸다고. 응? 도는 걸 나타내는 원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죠. 우리 이미 풀의 트랜스폼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게 풀의 트랜스폼 하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0t라 하면은 요거의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델타의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돼. 뭐냐?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델타 뭐 들어가면 델타는 딱 한 곳에만 제로가 아니고 다 제로야. 한 곳에만 제로가 아니고. 언제? F가 F0에서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제로야. F가 F0가 아니면은 0이라고. 0이다. 다 0이야. 그냥 델타가 나오는 순간 이 0이구나. 대웅은 딱 한 순간만 빼고 한 포인트만 빼고 언제 F가 F0일 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은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델타 F 마이너스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F가 F0에서만 0이 아니라는 거야. F0에서만 주파수로 가진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결국 이걸로 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걸로 봐서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익스포넨셜 j2파이 ft는 익스포넨셜 j2파이 f0t는 주파수 f0를 갖는 신호라는 거. 이게 신호로 f0만 갖는 f0를 갖는 하면 f0하고 뭐 다른 것도 갖는 f0만 갖는 신호. 주파수 f0만. 딱 f0밖에 없어 이거는. 딱 하나의 주파수만 딱 가지는 거예요. 단일 주파수만 가진다. 단일 주파수. 그래서 f0만 갖는 신호라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면은 이게 f0를 가지는 신호라고 했잖아요. 아니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면 이 주파수 f를 갖는 거지. 뭐 수 f만 갖는 신호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까 배웠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아까 우리가 뭐 ft하고 gt하고 요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 이렇게 한다 했지. ft에다가 dt 이렇게 한다 했지. 뭐 a분의 b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걸 일반적인 xt랑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 김채연 네.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일반적으로 FT가 이렇게 되면 FT가 여기 들어가고 GT가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T하고 익스포넨셜 J2파이 FT는 어떤 식으로 주어질까? 김채연 김채연 어디 갔어 갑자기? 김채연 어디 갔어? 네. 아니 부른데 왜 대답을 안 해? 너 좀 황당하네 좀.
노현수. 네, 어떻게 교수님. 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그 김채영 끝나면 XT, 나랑 얘기 좀 해. 김채영. 어떻게 돼? XT 곱하기 하고 익스포넨셜 하고 마이너스 J2파이 FT 승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컨주게이트가 되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이게 A 플러스 JB의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JB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J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된다고. 이게 또 이상하네 이게. 잠깐만. 내가 안 움직이면 이상하게 이게 멈춰버려 이상하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아까 A분의 B라고 했는데 이 X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된다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라고. 풀의 트랜스폼.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 뭐야? XT와 익스포넨셜 J 2파이 FT가 얼마나 비슷한지. 비슷한지 정도가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거야. 비슷한지 정도가. 그러면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랑 뭐 내 딸이 얼마나 비슷한지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는 내 모습 속에서 우리 딸의 모습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아니면 우리 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XT 중에서 주파수 F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 풀의 트랜스폼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풀의 트랜스폼을 풀의 트랜스폼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물론 풀이가 이렇게 구하지 않아서 풀이가 이렇게 구했으면 아마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그냥 뭐 바로 까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 전에부터 이건 굉장히 많이 쓰던 개념이거든. 이거 콜레이션 구하는 거는 이 풀이가 만든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이 쓰던 개념이라서 풀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한 건 아니지. 그래서 이 주파수 F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풀의 트랜스폼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만 알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이 함수의 내적이라는 그걸로 해서. 그럼 풀의 시리즈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풀의 시리즈. 풀의 시리즈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근데 풀의 시리즈 하려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이것도 풀이가 발견한 건데 발견했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풀이 시리즈라는 게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 풀이가 발견한 거야. 주기함수에 대해서. 풀이가 발견한 점이 있어. 그걸 풀이 시리즈로 나타낸 거야. 주기함수. 일단 내가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주기 신호냐 아니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주기 신호이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 주기를 구해야 돼. 주기. 이 주기를 구해야 된다고. 주기를 구해야 된다. 이 주기가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 얼마나 반복이 되느냐 하는 거니까. 근데 풀이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주기함수가 있으면은 어떤 임의의 주기함수가 있으면은 함수에 대해 뭐 이미 있네 대해서 주기 T0가 주파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 T0가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F0가 1 T0 요게 기본 주파수로 기본 주파수. 이게 F0가 1 T0가 이게 기본 주파수가 되고 이게 기본 주파수. 어떤 주기함수에 대해서 주기함수에서 주기가 발견되는 순간 뭐가 결정이 된다고? 기본 주파수라는 게 결정이 돼. 기본 주파수. 주기분의 1이 기본 주파수라는 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호가 그 주기 신호가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배수 기본 주파수의 배수되는
주파수의 합으로 이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뷰리가 발견한 게 요거야. 푸리의 시리즈에서 발견한 게 주기함수가 있어. 어떤 주기함수가 있어. 그럼 xt가 주기함수다. 응? 주기함수이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반복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복된다 합시다. 이게 0이고 t0고 뭐 계속 쭉 반복되는 거. 이게 마이너스 t0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게 그래서 xt가 이거 주기가 이제 이게 주기함수니까 t0가 t0가 이제 주기가 되잖아. 주기.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기본 주파수가 1 t0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t0가 1세컨드다. 1세컨드다. 그러면 어떻게 기본 주파수가 뭐가 되는 거야? 1Hz가 된다고. 1Hz. 만약에 이게 1ms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F0가 1kHz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가 1마이크로세컨드다. 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 기본 주파수가 1MHz가 된다고. 1MHz. 메가헤르츠가 된다. 그러면은 요거에 기본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1의 배수가 되는 건 뭐가 있어?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헤르츠에 이렇게 계속해서 쭉 요거의 합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가 만약에 1kHz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0Hz, 플러스 마이너스 1kHz, 플러스 마이너스 2kHz, 플러스 마이너스 3kHz 이런 식으로 이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1MHz 같으면 0Hz, 플러스 마이너스 1MHz, 플러스 마이너스 2MHz, 플러스 마이너스 3MHz 요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떤 주파수를 갖는 주파수 F0를 갖는 신호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우리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명정훈. 네, 어떻게 표시할 수? 주파수 F를 갖는 신호 이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exponential 응, j2 파이 f0t입니다. 응,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요걸 보니까 주파수 F를 갖는 신호는 이렇게 표시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의 K가 이거는 KF0로 표시할 수 있다. 요거를 KF0, 기본 주파수의 K배 되는 거. 근데 K가 자연수가 되겠지. 아니 정수가 되겠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주파수 KF0를 갖는 신호는 어떻게 표시될까? 그러면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의 KF0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KF0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주파수. 그러면은 이 주파수의 썸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물론 그게 양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1Hz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1Hz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2Hz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3Hz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는 좀 달라. 그 양은 1K, 예를 들어서 1ms에서는 이 반복되는 게 1ms에서는 0Hz, DC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2kHz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3kHz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양은 다르다고. 양은 다르지만은 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XT가 어떻게 된다고? XT를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기함수 T0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주기함수 이렇게 되는데 썸으로 어떤 이게 양이에요. 양. 얼만큼 들어있는지, 뭐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의 KF0t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양을 나타낸다고. 이게 KF0의 주파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KF0의 주파수,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 프리퀀시, 이 기본 주파수, 아까 F0가 기본 주파수로 했잖아. 주기분이 1,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정수배,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거든. 정수배에 되는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프리퀀시가 요만큼씩 다 다르게 들어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거 봅시다. 잠깐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1번 시그널 봅시다. 1번 시그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같은 주기의 신호를 내가 그릴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인파
사인파 우리가 제일 뭐 사인파 이렇게 제일 하니까 요게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이 주기가 t가 여기 1이라 합시다. 1초라 합시다. 1초라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1번 시그널하고 2번 시그널은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되네. 이 서로 다르잖아 이게. 그다음 3번 시그널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기는 똑같아. 주기는 똑같아. 뭐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4번 시그널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 마음대로 그리는 거야 지금. 난 지금 내 마음대로 그리는데 이렇게 하여튼 뭐 모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뭐 1번, 2번, 3번, 4번 이 모양에 상관없이 1번, 2번, 3번, 4번 전혀 다른 모양이잖아. 1번하고 2번 시그널, 3번 시그널, 4번 시그널 전혀 다르잖아. 양은 다르잖아. 그런데 이게 1번, 2번, 3번 모양에 상관없이 주기 t가 같잖아 이게. t가 같다. 1, 2, 3, 4가 같다. 그러면은 뭐가 같다고? 아까 좀 전에 뭐가 같다고? 이 주기가 같으면 뭐가 같다고? 주기가 같으면 뭐가 같다고? 기본 주파수가 같아. 기본 주파수가 같다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모양이 전혀 다르지만은 1번, 2번, 3번, 4번의 주기가 같기 때문에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은 주기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다고? 기본 주파수가 같다고. 기본 주파수. 근데 여기서는 기본 주파수가 뭐가 돼 이게? 주기가 뭐라고? t가 1이라고 했잖아. 그 기본 주파수는 뭐야? F0는 1이라고. 1Hz가 된다. 1Hz가 돼. 만약 이게 1초가 아니라 1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t가 예를 들어서 t가 1 뭐 마이크로 세컨드다. 그러면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기에 따라서 기본 주파수가 달라져. 이게 1번, 2번, 3번, 4번 모양이 전혀 다른데 또 불구하고 뭐가 같다고? 지금 주기가 같다라고 내가 지금 가정하고 있잖아. 주기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다고? 기본 주파수가 같다고. 근데 기본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다고? 기본 주파수에 아까 배수배 되는 것만큼만 존재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1번 시그널을 뭐 이걸 x1이라고 합시다. 1번 시그널도 x1t라 하면은 이거 1번 시그널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k는 마이너스 뭐한데 뭐 안 될까? x1k의 exponential j의 2파이 k f0t. 물론 이 f0는 이게 f0가 1초 주기가 1초이면은 1Hz가 되는 거고 1 마이크로세컨드면 1메가헤르츠가 되는 거고 뭐 1K면은 1 밀리세컨드면 1K헤르츠가 되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자 2번 시그널을 또 이제 우리 수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2번 시그널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x2t는 k는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 될까요? x2k의 exponential j의 2파이 k f0t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3번 시그널도 어떻게 표시하는 똑같아. k는 마이너스 뭐한데 뭐한 될까요? x3의 k의 exponential j의 2파이 k f0t 이렇게 되고 4번 시그널도 표시하라면 이렇게 돼요. x4의 k의 exponential j의 2파이 k f0t 이렇게 된다고. 그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다 똑같네. 뭐야? 이 썸은 똑같고 그 다음 뭐가 똑같은 거야? 요게 똑같다고. 뭐만 다른 거야? x1k, x2k, x3k, x4k 요거만 다르다고. 요거만 다르다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상수가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 k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고 하면은 요걸 봅시다.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xt가 이렇게 돼 있는 시그널이다. 1 곱하기 exponential j의 2파이 f0t 플러스 0.3 곱하기 exponential j의 2파이의 2 f0t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0.5 곱하기 마이너스 0.5 곱하기 지금 내가 마음대로 적는 거야. exponential 2파이의 마이너스 100 f0t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졌다 하면은 이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xt는 f0의 주파수는 얼만큼 가지고 있다.
있나? 만약에 EF0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답을 해봐 이거. 마이너스 100 F0의 주파수는 얼만큼 가지고 있나? 요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서 만약에 뭐 5F0는 주파수는 얼만큼 가지고 있나? 이 1번에 대한 답은 뭘까? 이거 1번에 대한 답은 문진우. 네. 요런 시그널이 있어. XT가 1 곱하기 익스포넨셜 2파 F0T. 그 다음 0.3 더하기 0.3에 그 다음 마이너스 0.5에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주파수 XT는 F0의 주파수는 얼만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개수랑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개수가? 1입니다. 그렇지, 1이지. 1만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가지고 있는 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응? 그러면 2F0는 얼만큼 가지고 있겠어 이거? 권보경. 네. 얼만큼 가지고 있겠어? 0.3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거는 어떻게 뭐가 되겠어 이게? 마이너스 0.5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5F0는 얼만큼 가지고 있어 이거? 5F0는 얼만큼 가지고 있어? 없습니다. 그렇지. 얼만큼? 제로만큼 가지고 제로만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상수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요 F0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 양을 나타내는 거고 양을. 이게 2F0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나타낸다고. 이 0.3이라는 거. 그 마이너스 100의 F0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양이 마이너스 0.5만큼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잘 보자고. 이게 여기 잘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KF0가 X1이 그 양이 다르다고. 얼만큼 요 KF0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요만큼 들어있는 거고, 요것도 KF0가 X2만큼 들어있는 거고, 요게 KF0가 요만큼 들어있는 거고, 요게 KF0가 요만큼 들어있는 거고.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모양이 주기가 같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다 똑같은 수식으로 모든 수식 그 주기가 같으면은 뭐가 똑같다고? 기본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그게 푸리에가 증명한 거야. 푸리에가 증명한 게 그거라고. 푸리에가 증명한 건 딱 그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주기 함수에서 그 주파수가 주기가 나오면은 기본 주파수가 나오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큼만 주파수를 가진다라는 걸 그 푸리에가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신호인 것처럼 보여. 이게 1번, 2번, 4번, 4번 모양이 전혀 다르잖아.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게 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다 어떤지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다 똑같은 형태로. 근데 뭐만 다르다고? 그게 가지고 있는 양은 다르다고. KF0가 들어있는 양이 다르다고. 양이 다르다는 거야. 주기가 같으면은 이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DC 성분 뭐 F0 예를 들어서 이게 뭐 F0 성분이 이게 1만큼 들어있다면 요거는 뭐 2만큼 들어있고 요거는 뭐 3만큼 들어있고 요거는 4만큼 들어있고 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F0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3F0가 이게 뭐 0.5만큼 들어있다. 이거는 뭐 마이너스 0.7만큼 들어있다. 0.3만큼 들어있다. 뭐 1.8만큼 들어있다. 이 양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양은 다르지만 뭐가 똑같다고? 주파수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다 똑같아. 주파수는 1세컨드가 결정되는 순간 주파수가 딱 결정이 된다고. 뭘로? 기본 주파수의 배수되니까 1Hz로 결정이 돼. 1Hz. 1Hz의 배수가 되는 거. 0Hz, 플러스 마이너스 1Hz, 플러스 마이너스 2Hz, 플러스 마이너스 3Hz 이렇게 결정이 돼. 만약 이게 주기가 뭐야? 이게 이 주기가 1 마이크로세컨드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1메가헤르츠로 기본 주파수가 결정이 되면서 0Hz, 플러스 마이너스 1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3메가헤르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 내 지금 이거 나온 김에 얘기해 봅시다. 만약 이 주기가 이렇게 돼 있어. 주기가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런 시그널 뭐 사인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사인파는 좀 아니로 요 시그널이 이 기본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1 밀리세컨드다. 그러면은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유림 1kHz요. 그렇지. 1kHz가 되는 거지. 여기에는 그럼 내가 또 다시 물어볼게. 잘 들어봐. 그럼 여기에는 99Hz는 있을까 없을까? 99Hz. 아니면은 뭐 1.1kHz는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3.2kHz는 있을까 없을까? 요 시그널에 요 시그널에 이게 있을까? 요게 있을까? 이게 있을까? 어떻게 되겠어?
박지혜. 네. 어떻게 될까 이거? 여기에 이 시그널에 이게 지금 주기를 측정해 보니까 1ms야. 1ms야. 이게 1ms마다 반복되는 걸 내가 측정했어. 그런 순간 내가 딱 바로 알 수 있어. 뭘? 기본 주파수가 1MHz라는 거, 1kHz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본 주파수가 1kHz지만은 99Hz가 여기 들어 있을까? 여기 없을까? 요 시그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1.1kHz는 들어 있을까 없을까? 3.2kHz는 들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야. 왜? 이게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 들어있다고 했잖아.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 들어있다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만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kHz의 정수배 되는 거, 1kHz의 정수배 되는 거. 그러니까 0을 곱하면은 1kHz가 0Hz가 되겠지. 그러니까 D 성분 들어있다는 거 여기에. 여기 들어있어. 그 다음에 이게 1 플러스 마이너스 1kHz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kHz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kHz로 들어있어.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1.1K는 없다라는 거야. 이런 건 없다고. 99Hz 없어. 999Hz도 없다고. 그러면 999.1Hz도 없다고. 이런 거 없다고. 없다라는 거야. 딱 특정 주파수만 존재한다는 거야. 특정 주파수만. 특정 주파수만.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풀의 시리즈하고 풀의 트랜스폼을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 중에도 내가 볼 때 한 90% 이상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학생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풀의 트랜스폼하고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90%가 이제 내가 너무했고 대부분 이게 뭔가 뭐 배우긴 배우는데 뭐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면서 그냥 막 디립다 그냥 숙제만 아이고 나 뭐 시험만 치자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이거 알아야지. 이 DSP라는 거 배우는 거 자체가 이거 알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이 DSP 이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이게. 특정 주파수만 가진다는 거야. 특정 주파수만. 그 주기가 결정이 되면은 잘 봐봐 이게. 1번 시그널 다시 얘기할게. 1번 시그널, 2번 시그널, 3번 시그널, 4번 시그널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주기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다고? 주파수가 같다고. 주파수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똑같다라는 거야. 주파수가 똑같다고. 우리는 주파수가 같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 그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야.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그 양만 알면 된다고. 양.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기본 주기가 1초다 라고 하면은 뭐가 결정이 된다고? 기본 주파수가 1Hz라는 게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1Hz의 배수배 되는 주파수만 존재하거든. 이 1초마다 반복이 되면은 그러면은 0Hz, 1Hz, 그 다음에 마이너스 1Hz, 그 다음에 뭐 2Hz, 마이너스 2Hz 이렇게 되니까 요게 있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뭐 3Hz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0Hz에서 이게 얼마만큼 있는지만 알면 되잖아. 1Hz도 얼만큼 있는지만 알면 된다. 마이너스 1Hz 얼만큼? 이게 얼만큼? 그러니까 이게 1Hz 주기가 1초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 바로 알고 있다고. 이게 알고 있다고. 여기 이 신호에는 0Hz 또는 1Hz 또는 마이너스 1Hz 또는 2Hz 또는 마이너스 2Hz, 3Hz, 마이너스 3Hz 이렇게만 있다고. 여기에는 1.1Hz는 없다라는 거야. 이런 건 없다고. 0.9Hz도 없어. 여기는 없어. 이거에 배수배 되는 것만 있기 때문에 2.3Hz도 없다고. 이런 거 없다고. 2.99Hz도 없어. 3Hz는 존재하는데 2.99Hz는 없다고. 이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고 있다고. 어떤 특정 순간에만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있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들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여기 다 지금 국민대학교 학생이잖아. 국민대학교 학생이거든. 그리고 대부분은 뭐 전자과나 뭐 이렇게 되겠지. 전자공학과 학생인데 뭐 전자공학과 아닌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뭐 장수공학과도 있고 뭐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말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그 학생 여러분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풀의 트랜스폼을 알아야 된다고 말할 때만 또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을 구분해야 된다.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뭐 이 수업 시간에서 이 수업을 듣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뭐 퀴즈를 봐야 되고 그다음 뭐 숙제를 제대로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왜? 여기 들어있으면 국민대학교 학생인 거 알고 있거든. 알고 있잖아. 뭐 국민대학교 학생이 아닌데 여기 수업 들어와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주기가 1세컨드라는 게 결정되는 순간 뭐가 결정이 된다고? 기본 주파수가 결정이 되면서 이게 0Hz, 1Hz, 마이너스 1Hz, 2Hz, 마이너스 2Hz가 결정이 돼버려. 그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야. 이거 배수배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다르게 얘기해서 T가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 1메가헤르츠가 된다고. 1메가헤르츠. 그럼 요거는 어떻게? 0헤르츠, 1메가헤르츠, 마이너스 1메가헤르츠, 2메가헤르츠, 마이너스 2메가헤르츠, 3메가헤르츠, 마이너스 3메가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이 주파수만 존재한다고.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1.1메가헤르츠는 없다고 이런 거는. 998헤르츠도 없다고. 3.2Hz도 없다고. 이런 거는 없다고. 뭐만 있다고? 여기 1메가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 존재한다라는 거야. 존재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야. 이 풀이 시리즈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이게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얼마만큼 있는지만 알면 되지. 이게 얼마만큼 있는지만. 양만 알면 된다고. 양. 응? 풀이 시리즈는 양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이 시리즈를 나타내라 그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거든. 주기함수가 이렇게 xk 이렇게 되는 exponential j 2파이 kf0t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kf0가 얼만큼 있는지 이게 xk라는 게 이게 kf0의 주파수가 얼만큼 있는지 그 양이거든. 양을 나타내는 거럼 양을 나타낸다고. 그러면 아까 내가 코릴레이션 구할 때 뭐 아까 매트릭스 아니 그 내적 구할 때 그 얘기했잖아. 응? 결국 xt 우리가 이게 주기함수이면 이렇게 된다. 모든 주기함수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어. 모든 주기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주기를 구하면은 기본 주파수를 구할 수 있고 그 기본 주파수에 exponential j의 2파이 kf0t가 되고 xk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배수배. 이거는 그 양을 나타내는 거. 근데 그 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양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xt 중에서 뭐 얼마만큼 exponential j 2파이 kf0t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xt 중에서 exponential j 2파이 f0t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러면은 이 똑같이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t와 exponential j의 2파이 kf0t가 얼마나 비슷한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럼 아까 해한 거랑 똑같네. 콜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xt와 이게 나타내는 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exponential j의 2파이 kf0t를 이걸 콜레이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아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xt에다가 인테그럴 하고 xt에다가 어떻게 돼?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마이너스 j가 돼. 2파이 kf0t의 dt가 되겠고, 근데 이게 주기함수잖아. 주기함수. 이게 주기라고. 주기함수. 이것도 주기거든. 사실 주기거든. 주기함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내가 주기일 때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돼야 된다고? 주기일 때는 주기함수냐 아니냐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기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어떤 시그널에다가 주기는 한 주기에 대해서 인테그럴 해주고 주기로 나눠줘야 돼. 보통 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고. 한 주기. 그러니까 이 한 주기만 대해서만 해주는 0부터 뭐 t0에 한 주기에 대해서 하고 t0분 1. 이게 뭐야? 이게 풀의 시리즈라고. 풀의 시리즈. 이게 xk라고. 이게 xk. 우리가 xk라고 하는 거, 뭐 xk 굉장히 뭐 복잡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xk를 구하는 거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코릴레이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코릴레이션.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 뭐
이렇게 생각하면 풀의 트랜스폼이 훨씬 쉽지. 풀의 트랜스폼은 그냥 바로 콜레이션 구하면 되니까 XT하고 그러니까 XT하고 익스포넨셜 J의 E파이 FT하고의 콜레이션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기함수가 아닐 때, 이건 주기함수일 때. 주기함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 주기함수일 때는 우리가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배수배 되는 것마다 뭔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기함수일 때는 요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없거든. 이게 주기가 없기 때문에 F0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F에 대해서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큼 존재한다 했잖아요. 이 풀의 시리즈는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그래서 여기 보면은 XK가 의미하는 바가 XT 중에서 KF0의 양이거든. 이 주파수를 가지는 이 양을 나타낸다고. 양. 근데 KF0마다 존재한다고 했죠. F0가 결정이 되면 주기가 결정이 되면 뭐가 F0가 결정이 되고 F0가 결정이 되면 KF0만큼만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게 풀의 시리즈가. 그러니까 그 양을 XK라고 해도 그 양 KF0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거기에 그게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렇게 되니까 KF0에 이제 그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주파수를 보면은 딱딱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잖아. 딱딱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F0의 배수배 내는 것만 딱 존재하잖아. 아까 얘기했지. T0가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세컨드다. 그러면은 F0가 어떻게 돼? 1메가헤르츠가 되고 1메가헤르츠의 K배. 1메가헤르츠의 K배. 그러니까 이게 0Hz, 1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1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메가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3메가헤르츠 딱딱 끊어져 있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중간에는 없다고. 중간에 뭐 4.5Hz 이런 거 없다고. 1.5메가헤르츠도 없다고. 이런 거 없다고. 없다고. 딱 요 딱딱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다고. 끊어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프리퀀시가 주파수가 디스크리트하다고 그래요. 디스크리트 프리퀀시. 디스크리트 프리퀀시. 풀의 시리즈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를 가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요 위에 거가 이 위쪽이 지금 뭐냐면은 이게 continuous time인데 여기 보면은 풀의 트랜스폼하고 풀의 시리즈를 나타내는 거야. 이 CT는 continuous time을 나타내는 거야. CT. 그러니까 풀에는 한 번도 자기가 그걸 풀의 뭐 continuous time 풀의 트랜스폼, continuous time 풀의 시리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 당시는 뭐 1800년대 초니까 뭐 그때는 뭐 디스크리트 타임이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냥 풀의 시리즈, 풀의 트랜스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요 밑에 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에요. 디스크리트 타임인데 요거는 뭐 밑에는 좀 더 보고 아까 풀의 시리즈가 어떻게 된다고? 풀의 시리즈가 딱딱 끊어져서 보인다고. 딱딱 끊어서 뭐마다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거. 그러니까 주기가 결정이 되면은 기본 주파수가 결정이 되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마다 끊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게 디스크리트 프리퀀시.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끊어진다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고. 디스크리트하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이게 그 다음에 요 풀의 트랜스폼은 F가 뭐 주기가 없기 때문에 F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다 가질 수 있어요.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continuous 프리퀀시라고. continuous 프리퀀시.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풀의 시리즈가 중요하냐, 풀의 트랜스폼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 풀의 트랜스폼이 더 중요해. 이쪽에서는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이게 CTFT가 굉장히 중요해. 이제 해석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거를 하려면은 이거 어떤 신호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다고. 이게 풀의 시리즈는 이게 뭐에 대한 어떤 신호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컨티뉴스 타임 신호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컨티뉴스 타임 신호.
continuous time 신호. continuous time 신호를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뭐 패드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MP3 플레이어나 뭐 이런 거에서 처리할 수 있어 없어? 못 하거든.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신호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continuous time 신호. 시그널을 뭐 계산해야 된다. 뭐 이걸 계산한다. 계산한다.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연습장에만 할 수 있다. 컴퓨터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 이 컴퓨터로는 왜? 입력을 할 수 없잖아.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뭔가 011으로 바꾼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가 실제로는 하고 있지. 왜냐면 그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해서 넣어줄 수 있어. 넣어주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다고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게 바꿔야 돼. 컨티뉴스 타임을 입력할 수조차 없는 거야. 샘플링 해야 돼. 샘플링. 컴퓨터로 계산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바꾸는 거야?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꾼다고. 타임 시그널을 바꾼다고.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정이 계시지. 어떻게 ADC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일 처음에 샘플링 타임에서 끊어내야 된다고. 이거 왜 또 안 나와 이거? 잠깐만. 한참 또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거 안 나오네. 이거 또 뭐 이상하다.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잠깐만. 중간에 끊어지면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왜 안 나오나? 이제 됐다. 이상해 좀. 근데 그래서 이게 디스크리트 타임에 샘플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퀀타이제이션. 지금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해야지 뭐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뭔가 블루투스를 쓴다든지 와이파이를 쓴다든지 뭐 할 수 있어. 뭐 아날로그 신호 자체로는 할 수가 없고 이영역으로 바꾼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이게 프리퀀시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프리퀀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된다고 컨티뉴스랑 디스크리트가 있다. 있을 거 아니야. 예, 있을 거 아니야. 컨티뉴스랑 디스크리트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컨티뉴스한 프리퀀시를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XF가 있다. XF 이게 XF 계산하는 건 둘째치고 XF를 이 컨티뉴스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이게 뭐 컴퓨터에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왜? XF 자체를 입력이 안 되잖아. 이게 아까 XT가 입력이 안 되는 거랑 똑같아. XT가 입력이 안 되는 거랑. XT가 입력이 안 된 거는 T가 컨티뉴스 하기 때문에 그래. 프리퀀시도 이게 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 입력이 안 되잖아. 이게. 입력 자체가 안 되잖아.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끊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프리퀀시도 디스크리트 해야 돼. 디스크리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하려면은 계산하기 위해서 컨티뉴어스에서 이거 바꿨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꿨다고. 컨티뉴어스에서.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이 하게 된 거는 왜 컨티뉴어스에서 하지 않고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게 된 거는 타임에서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 자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프리퀀시를 계산하려고 해도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컨티뉴어스 프리퀀시가 나오면 우리 계산할 수가 없어. 계산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네 가지 타임도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로 나누고 프리퀀시도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로 나누는데 결국은 뭐냐? 요것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우리 컴퓨터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DTFS라고 하는 거. 요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내가 얘기할 건데 이게 DTFS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이 DFT라고 하고 요걸 좀 빨리 하는 걸 FFT라고 해요. FFT.
이걸 FFT로. 타임도 디스크리트하고 프리퀀시도 디스크리트한 거 끊어내야 된다. 이 디스크리트 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은 피리어딕 해야 되나. 피리어딕가 이 신호 자체가 피리어딕하면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리어딕하면. 뭐 이 타임에서 끊어내는 거야. 뭐 샘플링 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샘플링 하면 되는 거. 샘플링 하는 거고 요 피리어딕 하게 되면 요런 성질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DSP를 하는 거에 지금 전반기 내가 전반기에는 내가 이게 FFT가 지금 뭐 이게 뭐 거의 DSP의 꽃이야. 뭐 이걸 배우려고 DSP라는 과목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게 FFT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FS 프리 시리즈가 물론 뭐 전에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그래 뭐 컨티뉴스 타임에서 뭐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뭐 구하는 뭔가 있는가 보다. 그다음 프리 트랜스포머 그냥 뭐 컨티뉴스 타임에서 non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이게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우리 결과 값이 디스크리트 하냐 컨티뉴스 하냐 요 경우로 보라고. 용어로 보면은 클리어하게 보여. 그래서 이게 굉장히 프리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전에는 컨티뉴스 요게 그러니까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에서 요 프리 트랜스폼이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것보다도 뭐 이게 뭐 한 100만 배 더 중요해.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디에 여러분들 연습장에만 풀 수 있다고. 연습장에서 푼다. 근데 이거 디스크리트 요 DTFS, DFT 여기 되면 어떻게 된다고? 컴퓨터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고. 컴퓨터로 계산한다. 이게 돼야 돼. 타임도 디스크리트하고 프리퀀시도 디스크리트한 거. 이제 그게 요 프리 시리즈에 여기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요게 좀 잘못된 게 있던데 요게 내가 이게 K가 들어가야 돼. K. 이 K 여기 K 들어간 여기 지금 K 요거 그러니까 KF0에 요것도 뭐 exponential 요거는 KF0라고 해야 되고 correlation 그다음에 뭐 이게 프리퀀시 요거는 이제 요 periodic 시그널에 대한 거고 non periodic 시그널에 대한 exponential J의 그 2파이 T 요렇게 해야 되겠죠.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XF가 되는 거. XK. 요거는 일반적으로 XF는 요 XT랑 익스포넨셜 J2파이 FT 요게 주파수 F를 가지는 거니까 주파수 F 요게 주파수 F를 가지는 F를 갖는 신호가 익스포넨셜 J2파이 FT니까 그러니까 XT 중에서 주파수 F가 얼만큼 있느냐 그게 풀의 시리즈고 풀의 트랜스폼이거든. XF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주파수 KF0를 갖는 신호가 된다. 이걸 좀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이걸 좀. 그래서 이게 보면은 풀의 시리즈 보면은 any periodic 시그널 주기 신호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게 요렇게 나타나는 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썸인데 어떤 상수가 들어가는 거 요런 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걸 수식으로 나타낸 거야. 모든 주기함수는 이 수식이 뭐를 의미하냐? 모든 주기함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KF0에 이게 펀더멘탈 프리퀀시 F0라고 해도 괜찮아. 이게 KF0 요거에 F0에 이게 주파수 KF0에 관한 주파수 KF0를 갖는 신호 KF0를 갖는 신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때? 그게 KF0가 들어있는 양이야. 양 10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볼륨을 말하는 거야. 볼륨 양이라는 게 얼만큼 들어있는지 양을 나타내고 그 양이라는 건 결국은 XT하고 요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xt하고 익스포넨셜 j 파이의 kf0t의 요거의 콜레이션을 말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고 한 주기로 나눠주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혹시 뭐 오늘 한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늘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뭐 다음 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들어갈 내용이 다 이런 내용들이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할 내용이.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시간이 다 됐네.